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과 수백대의 건설 장비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 용인 화성을 축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 현장은 단순히 일감이 많은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국가 전략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달려있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산업용수와 전력 인프라 같은 것도 국가에서 발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각종 인허가 규제 같은 것들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실질 건설 투자가 5년 연속으로 감소해 왔고요. 착공 면적 또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그리고 공사비 급등, 그리고 미분양 누적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주력 시장이었던 민간주택 분야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 그리고 SOC 예산 확대, 그리고 GTX 같은 대형 사업 덕분에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회복이 아니겠죠. 국책 사업과 반도체 특수 이런 것들이 버텨주고 있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돈이 몰릴까요?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제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제 각 나라는 자국 영토 안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조사에 지원하고 있고요. 유럽 또한 반도체 법을 제정해서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반도체 제조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이미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역량을 지키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자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나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이 많아진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이제 지능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챗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AI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부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국방 무기 체계, 에너지 관리 인프라, 문명의 모든 지능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능의 권력, 권력의 인프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설계하고 만드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2025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반전이 본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고부가 AI 메모리 판매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는 차세대 HBM4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HBM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HBM4 개발과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엔비디아와 공급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품 물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기지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죠.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요가 건설 속도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정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경기도 일대를 하나의
초대형 반도체 생태계로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2047년까지 민간 총투자 622조 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갖춘 세계 최대의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6만 평 정도가 되는 용인 부지에 초대형 팹을 단계적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액이 무려 600조 원이나 됩니다. 당초 계획은 120조 원 정도였는데요. 팹을 확장하고 600조 원까지 늘어난 것이죠. 삼성전자 역시 235만 평에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의 용인 투자액만 합쳐도 960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평택 시리즈 투자까지 더하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직접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총 346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시설 투자의 20%, 중소기업은 3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용수, 도로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괄 면제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교통망 확충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 육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세워져도 그 안을 채우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를 해외에서 사와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또 하나의 약한 고리는 팹리스입니다. 팹리스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메모리 중심의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설계와 소재 부품 장비, 제조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 양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클러스터 인근 교육 거점을 통해서 반도체 현장과 연구소, 대학이 산학 연계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꼽히는 카이스트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현장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같은 생태계 안에 묶어 두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팹을 외부에서 보면 그저 거대한 상자 같은 건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부의 구조적인 요구사항은 까다롭습니다. 반도체 팹은 고정밀 연구소, 초대형 발전소, 화학물질 처리시설, 청정 물류창고를 하나의 건물 안에 통합한 복합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느낄 수도 없는 수준의 미세 진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끔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보다 훨씬 두꺼운 슬라브, 고강도 대구경 철근의 배근, 장비별로 독립적인 기초 설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공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건설 일정을 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의 마감 공사를 최대한 압축하면서 동시에 P5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P4, P5 이런 용어는 생산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P4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무려 62% 증액하면서까지 준공 시점을 2027년 4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합니다. P5 생산 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착공이 목표인데요. 원래 4층 구조로 설계했던 건물을 3층으로 줄여서까지 공기를 단축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5년 2월 24일 첫 삽을 떴는데요. 용인시도 인허가 절차를 예정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기가 급한 만큼 반도체 팹 건설은 골조 공사와 설비 발주와 셋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배관과 설비 설치가 동시에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이 효과를 내려면 재시공이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품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요구되는 공기 단축 압력 또한 강해지겠죠. 건설업계에 주는 기회, 확실한 물량, 전통적인 주거 상업 물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반드시 지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평택 용인 메가클러스터에 계획된 팹은 수백조 원 이상의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상당 부분이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 건설 관련 공사로 흘러들어가죠. 두 번째는 기술의 시험장이자 레퍼런스의 확보. 반도체 팹에서 요구하는 시공오차 관리나 기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회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쌓은 레퍼런스는 향후에 계속 이어질 입장권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반도체 공장은 한 번 짓고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 가동 이후에도 수년 주기로 장비를 교체하고 리모델링 하거나 증축 그리고 업그레이드 공사가 이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겠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불황 속에서도 돈이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의 최전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업 관련 회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현장은 아무에게나 열려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공기도 빠듯한 환경에서 재시공 없이 검측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도 구현해야 하고요. 발주처와 설비 장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 역량까지 전제되어야 하겠죠. 물론 이 사업과 큰 접점이 없는 주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